안녕하세요, 반갑습니다. IK입니다. 오늘은 커피 전문점을 갔을 때 볼 수 있는 스페셜 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. 카페에 갔는데 메뉴판에 스페셜 티라고 적혀 있는 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? 화제가 되고 있는 블루보틀 역시 스페셜 티 원두를 커피로 제공한다, 뭐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. 뭔가 이름에서 풍겨오는 특별함이 있죠. 스페셜티라는 말은 1970년 중반에 등장했습니다. 스페셜티에 대해서 쉽게 설명하면 좋은 품질이나 뛰어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커피, 즉 원두를 말하는 겁니다. 스페셜티는 그러면 누가 정하느냐? 바로 스페셜티 협회가 정하는 거예요. 좀 웃기죠? 이 협회가 정한 스페셜티 기준에 따라서 100점 중에 80점 이상을 받으면 스페셜티로 인정받습니다. 그런데 여기에서 한 발 더 들어가면 스페셜티 중에서도 다시 등급이 나누어집니다. 예를 들면 아까 협회에서 80점 이상을 받은 걸 스페셜티라고 했는데 90점 이상 제일 높은 등급은 탑 오브 탑, 86점 이상을 컵 오브 엑설런스, 80점 이상은 스페셜티 커피라고 해요. 물론 스페셜티가 되는 것 자체가 어려운 거고 대단한 겁니다. 너무 스페셜티만 이야기를 했는데 추가로 좀만 더 설명을 드리면 스페셜티 등급 밑에 프리미엄 커피, 그 다음에 그 밑에 커머셜 커피 등도 있습니다. 여러분들 그리고 저희가 대부분 먹는 커피는 커머셜 커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스페셜티 원두를 수입해서 판매할까요? 먼저 커피를 대량 판매하는 회사들은 지역의 브로커, 수입업자, 협동조합 대표들과 협상을 통해서 스페셜티 원두를 구매합니다. 근데 요새는 워낙 이런 요구들이 다양해지고 더 좋은 커피를 위해 노력하는 바리스타와 사람들 덕분에 업체와 커피 농장이 직접 계약을 맺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어요. 이유는 당연히 직거래의 장점이 더 많기 때문이에요. 농장에서는 자신들이 생산하는 커피를 더 비싼 가격에 안정적으로 판매가 가능한 거고요. 그걸 구매하는 업체에서는 안정적인 스페셜티를 수급받을 수 있는 동시에 커피의 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업체에서는 원두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농장과 업체가 함께 노력을 하게 됩니다. 좋은 커피 농장에서 제값을 주고 사는 바리스타와 더욱더 좋은 원두를 생산하기 위해 노력하는 커피 농장, 둘 다 윈윈인 거죠. 그래서 일부 표현 중에는 릴레이션십 커피라는 말도 씁니다. 자, 그럼 뭐 이제 등급도 알았겠다, 어떻게 유통이 되는지도 알았겠다 하면요, 그러면 이제 제가 좋았던 스페셜티 카페의 특징이자 이런 곳이면 스페셜티 커피를 주저하지 말고 시켜도 되는지 그런 것들을 보는 제 노하우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. 먼저 스페셜티를 다루는 카페 중에는요, 이미 로스팅된 스페셜티 원두를 구매해서 음료를 제공하는 카페가 있고요, 스페셜티 생두를 사서 직접 로스팅하는 카페가 있습니다. 물론 스페셜티 원두를 다루는 게 중요하기도 하지만 이걸 정말 잘 로스팅해서 좋은 상태일 때 커피를 마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. 예를 들면 스페셜티인데 오래된 스페셜티 원두로 커피를 내려주는 것과 볶은 지 얼마 안 돼서 향이 잘 살아있는 커머셜 원두로 내린 커피를 먹는 것을 비교하면 무조건 향이 살아있는 커머셜 원두가 더 좋은 커피 맛이 날 때가 많았던 것 같아요. 누군가에게 유통을 하면서 먹는 스페셜티보다는 이왕이면 직접 생두를 볶을 줄 아는 카페가 커피 맛이 좋을 확률이 더 높았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카페 내부에 혹은 외부에 로스팅하는 기구들이 있는지를 좀 보세요. 이거는 신뢰가 되는 질문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스페셜티를 다루는 카페에서 보통 이런 질문을 하는 걸, 그리고 받는 걸 더 좋아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. 왜냐하면 그런 카페는 이 손님이 커피를 마실 줄 아는 사람이구나, 뭐 이런 걸 좀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오히려 답변을 되게 잘해 주셨던 것 같습니다. 직접 로스팅을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 아, 이 커피가 조금 더 기대해 봐도 되겠구나,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. 그럼 예를 들어 직접 로스팅을 한다고 하면요, 다음에는 로스팅 기계 주변에서 흔적을 찾아보세요. 보통 스페셜티를 다루는 카페에서는 대부분 생두를 수입할 때 썼었던 자루나 어떤 흔적이나 카페 내부에 이거를 디스플레이 하면서 장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밖에다 붙여놓던 뭐 어디에 자루를 두던 잘 보이는 데 둡니다. 왜냐하면 그 자체가 엄청난 카페 홍보이자 자랑 같은 인증이기 때문이죠. 그래서 그걸 확인하셨으면 그 원두의 이름을 구글에 검색해 보세요. 그럼 이게 어떤 원두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. 스페셜티들은 대부분 원두를 검색하면 나와서 그걸 찾아보시면 그 커피를 먹는데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. 그걸 봤는데 평이 좋다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그 커피에 대해서 기대를 해보셔도 좋습니다. 마지막으로 스페셜티 원두를 직접 볶는 사람, 즉 로스터 이름을 공개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세요. 원두를 직접 볶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. 이거 커피 로스팅 잘못한 커피 마시면 막 배탈 나고 그래요.
커피 로스팅을 하는 건 고급 기술이고 장인이 할 수 있는 겁니다. 그런데 그걸 커머셜 원두가 아니라 스페셜티 원두로 볶는다는 건 자신감, 자존심이 아니면 굳이 할 필요가 없는 일이에요. 일반 커머셜 커피를 로스팅 할 수 있는데 일부러 스페셜티를 로스팅 한다는 건 그 장인이 어떤 생각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. 가게에 대한 스스로의 자존심이고 철학일 수도 있어요. 그리고 그런 분들은 꼭 이렇게 본인이 어디서 교육을 받았고 이런 걸 했다는 걸 인증서와 함께 이렇게 걸어두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. 그리고 그런 카페라면 보통 드립 커피로 스페셜티를 만날 수 있고 구체적으로 문의를 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. 특히 로스터가 직접 핸드드립을 하는 경우라면 커피 맛과 특징에 대해서 물어보면 답이 줄줄줄줄 나옵니다. 그런 카페라면 아마 좋은 커피를 경험할 수 있게 될 확률이 높은 거죠. 꼭 한번 찾아보세요. 앞에 설명드렸던 건 제가 좋은 카페를 찾고 알게 되면서 저 나름대로 경험했던 좋은 카페의 특징을 말씀드린 거였습니다. 물론 이런 걸 안 하는 좋은 카페도 있을 겁니다. 근데 저는 제가 앞에 설명드렸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카페들이 확률적으로 좋았던 경우가 많았던 것 같아요. 스페셜티를 시켰는데 별로면 그냥 한 잔 마시고 나오시면 됩니다. 싸우지 마세요. 다시 안 가면 되죠. 오늘은 스페셜티 커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.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. 앞으로도 여러분들께 커피에 대한 좋은 이야기, 그 다음에 다양한 이야기들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고요.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.